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 그래서 4-5시간, 주말에는 한 6-7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7시 혹은 8시 하는 카페가 있어요, 동네 근처에. 그럼 진짜 일찍 일어나면 7시, 좀 늦으면 8시에 가서 이제 신문 읽고, 주말 신문 읽고, 아니면은 이제 밀린 그때는 이제 뭐 하냐면 산업 레포트를 사실 그때 봐요.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아, 나 야나주의 말고? 김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친한 친구이자 인터넷 네이버에서 열심히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파도타기님을 모셨습니다. 파도타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님. 어, 반갑습니다. 파도타기님이 아무래도 직장인 투자자다 보니까 얼굴 공개는 조금 꺼려하셔서 얼굴은 아쉽지만 다음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퇴사하면 그때 다시 한번 파도타기님 얼굴 공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얼굴은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본인이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장인이고 필명 파도타기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지금 유튜버 파고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고요. 친구의 요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여잘 것 없는 실력이지만 네. 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나 해서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선 올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파도타기님은 올해 주식시장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여태까지의 성과는 어땠는지 뭐 종목 공개를 하셔도 되고 종목 공개하기 싫으시면 섹터 정도만 공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음, 저는 어제 블로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쓰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좀만 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오리온이랑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을 비중을 크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리온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반도체 기업들로 좀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오리온이랑 스카이라이프랑 반도체 기업들은 몇 개 바스켓으로 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고, 오리온은 혼자 안 좋다가 좀 좋았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다행히 수익권이고, 그래서 계좌는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반등할 때는 혼자 반등 못하고 있고 남들 힘들 때는 좀 괜찮았던 상황이라서 뭐 계좌적으로 보자면 올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16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의 투자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좀 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었는지 소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블로그에 한번 길게 써가지고 조금 알려졌던 글이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부터 투자는 했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투자를 좀 고루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당주, 뭐 지주사 이런 거를 좀 투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사실 미국 주식이었고, 2016년도부터 테슬라,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들고 있었는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모두 처분해서 2017년도 코인 열풍에 싹 다 밀어넣고 장렬하게 마이너스 80%로 전사한 상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는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악착같이 모으는 삶을 살다가 2020년도 코로나 열풍 때 계좌에서 이제 마이너스 억 단위가 찍히는 걸 보고 휴게실에서 좀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혼자 소외됐다가 이제 와이프의 그 신풍제약 투자에 편승하면서 복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운이 반복되진 않겠다는 거를 직감했어가지고 공부를 그때부터 사실 제대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블로그를 쓴 거는 그래서 2020년 말부터 제대로 시작했고요. 2021년도에 제 블로그가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을 따라다니면서 그 계좌가 많이 점프를 한 주력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로는 뭐 바이브 컴퍼니나 최근에 많이 무증 이슈로 있었던 노터스를 저는 무증 전에 팔긴 했지만 그런 기업들을 혼자 찾아다니면서 시총 작은 한 2, 3천억대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왔었고, 2022년도 오면서는 좀 투자 스타일을 바꿔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거나 저평가된 기업들을 좀 찾아서 가치 투자 베이스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BH였고 올해는 오리온이랑 스카이라이프로 넘어왔다. 뭐 그렇게 좀 소개드릴 수 있겠고, 계좌는 2020년도에 모두가 다 좋을 때 저는 혼자 본전 정도였고
2021년도에 혼자 좀 괜찮았던 케이스였고요. 올해는 그 올라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두타기님이 직장인 투자자다 보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절대적으로 많지 않을 텐데 하루에 그 열심히 할 때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 뭐 어떤 걸 공부했었는지 뭐 자신만의 루틴이 그래가지고 있었는지. 네, 있어요. 이거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옛날에 써졌던 그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이거든요. 요즘에 뭐 미라클 모닝 하는데 저는 이거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했어가지고 항상 대학교 때도 첫 차 타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도서관에 아무도 없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습관인데 그렇게 하면 약간 시간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랑 시간의 그 절묘한 조합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한창 때 막 4시에 일어났었어요. 4시에 일어나면 학교에 도서관에 4시 일어나서 도서관에 한 4시 반 이럴 때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학교 1교시라고 막 9시 헐레벌떡 뛰우면 나는 이미 한 4시간을 공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저의 강점이었다는 거를 이제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도 근데 그렇게 무리를 하려면은 야근을 하는 순간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지금은 5시에서 5시 반 사이 정도에 일어나는 걸 하고요. 가끔 야근하거나 어쩔 수 없는 회식이나 약속이 생기면 5시 반에서 6시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출근길까지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신문 읽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글을 읽고 제가 찾고 싶었던 기업의 레포트가 혹시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출근길에 지하철을 한 50분 정도 동안 이제 그 내용들을 신문을 정리해서 올리는데 저는 시간을 아침에 무조건 써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퇴근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야근이 생기기도 하고 회식도 있고 친구들 약속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많이 고갈되고 사람이 그때 되게 쉬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지 서류를 주관적으로 읽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능동적인 삶의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침에 원래 신문 하나 보다가 2개 보고 있고 레포트나 신문이나 사업 보고서는 사실 읽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읽는 것도 속도가 근력처럼 붙는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서 계속 욕심을 내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주간지도 읽고 뭐 월간지도 읽고 막 이럴 생각인데 사업 보고서도 기업 위주에서 산업으로 점점 넓혀가고 있고요. 더 많은 섹터들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점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루에 제일 많이 했었을 때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는 그 회사 찾아가거나 카페 가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럴 때는 진짜 막 미친 듯이 한 막 8시간, 막 9시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안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루틴하게 하면 아침에 한 3시간 하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점심을 저는 사실 혼자 먹어요. 이거 블로그에 작년에 한번 썼었는데 팀원들이 밥 먹으면서 회사 일 얘기하는 거 제가 진짜 학을 떼가지고 아 무슨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왜 9시간으로 늘리냐 나 이거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안 먹고 위가 썩은 사람처럼 행동해가지고 이제 혼자 밥 먹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하나 챙겨가가지고 레포트 사실 그때 레포트 봐요. 점심 먹으면서 레포트 보고 그 박세익 전무님 거 그 영상 신문 요약해 주는 거 보면서 내가 하는 것과 그분의 수준을 항상 비교해 보고 레포트 보고 퇴근길에 이제 기업 저 1사이프를 비롯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컨슈머 라인 쪽이나 아니면 산업 관련돼서 설명 잘해주는 뭐 디일렉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영상 이런 거는 퇴근길에 봐요. 약간 로직을 나눠 놓는 거죠. 아침에 내가 공부하고 점심에 추가로 공부하고 저녁에 오면서는 영상 보고 그리고 야심한 시간에 제 와이프 재워놓고 책 읽거든요. 그 투자 거장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약간 저는 약간 이런 표현 좀 뭐한데 돌아가신 분들 책을 좋아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돌아가신 분은 책으로밖에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제시 리버, 뭐 존 보글 요 세 사람 거를 유독 좋아하고요. 뭐 이제 당연히 피터 린치나 켄 피셔나 뭐 이런 분들이나 한국의 박영호, 강방천, 홍진채 이런 분들 책들도 당연히 돌려서 봅니다. 근데 저는 한눈 두드려 패는 거 좋아해가지고 책을 막 엄청 여러 권 읽는 것보다 제가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여러 번 읽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 책들이 새롭게 다가올 때마다 신선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안배해서 쓰고요. 주말엔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7시 혹은 8시 하는 카페가 있어요. 동네 근처에. 그럼 진짜 일찍 일어나면 7시, 좀 늦으면 8시에 가서 이제 신문 읽고 주말 신문 읽고 아니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하냐면 산업 레포트를 사실 그때 봐요. 내가 알고 싶었던 산업에 대해서 아니면 비교하고 싶은 기업들에 대해서 태블릿이랑 노트북 다 꺼내놓고
그때 이제 작정하고 보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 오후 2시쯤 되면은 점심 안 먹거든요. 2시쯤 되면 이제 학을 떼는 거죠. 아니, 더는 못하겠다. 그럼 이제 주말에 와서 좀 쉬고 와이프랑 이제 그때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드라이브도 가고 오후는 그렇게 쓰고 아침에 저는 최대한 많이 하는 타입이고요. 평균적으로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 그래서 4-5시간, 주말에는 한 6-7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